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은 11월달 매매 사례를 할 텐데 어느덧 1월달 촬영을 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1월달이 됐고요. 11월달 매매 사례 보기 전에 먼저 거래량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9월달 거래량까지 집계가 되었고요. 9월달은 124건의 거래량이 있었고 8월달과 비교를 하면 8월달은 197건, 7월달은 133건으로 8월달에 올라갔다가 다시 9월달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달에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거래량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한 9월달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이상의 거래량도 확인을 해보자면 8월달에 129건이었다가 9월달에는 109건으로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지는 추세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10억 이상의 거래량이 어느 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구별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느 월과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줘서 3개월 합계 47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종로구가 14건, 중구가 11건으로 생각보다 GBD적인 강남을 제외하고 CBD 지역, 구도심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가 거래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종로구와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로는 용산구가 3건, 성동구가 9건, 마포구가 9건으로 이 정도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동작구, 노원구,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이쪽은 다 2-3건, 1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건물 거래가 많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로구와 중구가 거래량이 많은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강남구를 벗어나서 비교적 종로구나 중구 쪽이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매매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거래가 몰리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출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1월 7일자로 3년 금융채가 4.47%가 집계가 됐고요. 여기에 가상금리를 1.3% 더하게 되면 3년 고정금리 약 5.7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달 10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10월 달은 3년 금융채 4.53%의 금융채였었고, 그래서 11월 달과 약 0.06%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월 달이라고 해서 금리가 뭐 오르거나 하진 않고 약보합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년 고정금리로 받는다기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고정금리로 많이 받고 있는데, 법인의 신용도가 A등급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잘 받게 되면 한 4.5에서 4.7% 정도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점 감안하시고 이제 대출금리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달 매매 사례 3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매매 사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는 양천구에 있는 건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위치를 먼저 보시자면 까치산역이 여기 있고, 아래는 신정역, 신정내거리역이 있고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갔을 때는 신월 IC가 있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바로 부천이 있어서 거의 서울 끝자락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치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국회대로를 기준으로 이제 위쪽은 화곡동이고 아래쪽은 양천구 신월동인데, 그 중에 신월동 끝에 있는 대로변 코너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네, 본 건물은 올해 7월 달에 계약을 했고 10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35억, 대지 면적은 107평, 연면적은 31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인근 상권을 한번 보자면 이 건물이 제가 가지고 온 매각 사례이고, 이 건물 주위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이제 고물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물상이나 뭐 디자인, 간판 회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건물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회대로 지하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이 국회대로인데, 이 국회대로를 지하로 넣어서 지하 차도를 개통하려고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개요로 봤을 때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거의 2,900만원, 3,000만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 연면적 평당가로 봤을 때는 거의 1,100만원 수준이어서 현재 신축을 했을 때 건물가가 평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신축 가격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회대로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35억에 평당 3,0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한 거면 전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잘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라인을 보시면 좀 호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건물이에요. 네, 여기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이 청소년 센터에서 신월 IC까지 국회대로를 지하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다 지하화가 된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개통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쪽을 상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라인을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처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재 프리미엄이 붙어서 보통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비싸게 팔린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호재라고 해서 좀 비싸게 팔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래도 서울권 대로변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정도의 매각이 됐다라는 건 나름대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홍대 인근으로 거래가 된 46억짜리 꼬마 빌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건물도 홍대의 히스토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홍대 2호선 8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서교초등학교 방면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한 2칸, 3칸, 4칸 정도 왔을 때 이 골목에 있는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개요 먼저 보실게요. 본 건물은 올해 7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은 10월 4일 날 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46억, 대지 면적 55평, 연면적 10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9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예전 주택 건물을 근생으로 바꾼 전형적인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은 1억 4,500, 월 임대료는 1,24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약 3.3%가 나왔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이제 로드뷰로 보자면 이렇게 한 6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근데 이 건물이 코너 건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주차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옛날에는 지하층에 원룸이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지하층을 근생으로 바꿔서 이렇게 요식 업종으로 쓰고 있는 옛날 전형적인 홍대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이 건물은 다 꽉 차 있어서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서교동이 예전 명성에 비해서는 유동인구가 좀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을 사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이 건물이 예전에 이런 주택의 모습으로 22억에 2014년도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 건물을 2015년도에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 2020년도에 39억 9천만 원에 재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이 2023년도에 46억에 재매각이 됐는데 2014년도에 22억이 거래를 하고 10년이 지난 거의 지금 46억에 거래가 된 거잖아요. 크게 차익을 보지 않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8,3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과 이런 모든 매각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비싸게 거래가 된 것도 아닌 거의 2, 3년 정도 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본다면 연남동이 지금 한 8천에서 9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남동의 미래도 이 서교동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는 가로수길 상권에 있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는 8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신사동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로수길 메인길로 올라가다 보면 이 앞 건물에 메트로시티가 있는데 이 메트로시티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건물이 이번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8월 달에 계약을 했고 10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55억, 대지 면적은 76평, 연면적은 19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엘리베이터는 없는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 2억 4천, 월세 1,69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수익률로 따지자면 거의 1.3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번에 평당 2억에 거래가 됐는데 가로수길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 중에 거의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건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뷰로 이 상권을 보자면 가로수길 메인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메인도로 코너에 있는 이 메트로시티 건물이 바로 있고 메트로시티에서 골목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건물이 이번에 거래가 된 건데 이게 15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로수길 메인거리로는 거의 평당 3억에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나로수길과 세로수길로 봤을 때는 한 평당 2억 정도에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보다 더 좁은 골목인 이 건물이 평당 2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건 아직도 이 가로수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이 가로수길의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2017년도에는 8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20년도에는 108억, 또 21년도에는 140억, 23년도에는 155억에 거래가 되어서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2배 정도가 오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이 9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거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한 거 없이 그냥 금액만 오른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까지는 계속 올랐다가 20년도부터는 거의 고정되고 있는 그런 임대료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계속 올랐던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로수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1층에 좀 공실이 많은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중국 관광객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가로수길이 예전의 명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 평당 2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이 상권 유동인구와는 좀 별개로 신사동에 대한 수요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 도산공원 인근과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가로수길이 여전히 금액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여서 이번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11월이 되면서 현재 PF 관련 이슈도 있어서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현재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거래량은 오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은 또 비싸게 거래가 되고, 금매가 나오는 지역은 또 금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빌딩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번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마지막 12월 달 매매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